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BMW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BMW 타고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이제 리콜 대상인 분들도 그렇고 대상 아닌 분들도 이제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제 주변에도 520D, 420D, 320D 타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모두 이제 서비스센터 한 번씩 갔다가 한번 체크 다 받으시고 뭐 이상 없는 걸 확인하고 나오셨는데 정말 그렇게 뭐 시간 내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번거롭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BMW 측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의 한계나 뭐 그런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만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전에 그 BMW 520D 화재 원인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만큼 그 차에 대해 왜 불이 났는지의 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BMW 사도 되는 것인지 막 어디는 주차장도 못 들어가고 뭐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BMW가 애물단지가 됐어요. BMW가 원래 거의 수입차의 원조였고 정말 고급차의 상징과도 같은 불과 10년 전에 그런 브랜드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그 거의 대한민국 1, 2위를 다투던 브랜드였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가 다운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는 BMW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겠지만 그리고 520D 화재 사건 그 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로 2018년 BMW 화재 현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몇 대가 불탔고 어떤 모델이 불탔는지 한번 제가 국토부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3대가 불탔고 2월에 2대, 3월에 1대, 뭐 4, 5월에 5대씩 그리고 갑자기 7월에 많아졌어요. 7월에 12대, 8월에 무려 10대. 날이 좀 더워지면서 갑자기 좀 불에 많이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명도 쭉 정리를 해봤는데 대부분 디젤 차량인데 뭐 가끔가다 가솔린 차량도 있어요. 미니 쿠퍼도 있고 그래서 뭐 비단 520D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320D, 420D, 뭐 7 시리즈, X1, X4, SUV 모델도 꽤 불이 많이 탔더라고요. 뭐 GT 모델도 탄 게 있고 6 시리즈도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불에 탄 총 대수는 38대예요. 38대가 이제 전소가 됐는데 굉장히 많죠. 물론 뭐 현대도 많이 타고 기아도 많이 타는데 왜 유독 BMW만 이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현대와 BMW의 국내 판매량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BM이 많이 팔리긴 하지만 판매량으로 봤을 때 비교도 안 되고 그 비율, 퍼센트만 따져봤을 때 BMW가 좀 많이 발생하고 또 특정 시간과 특정 그런 기간에 많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이상 불타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한 운행 정지에 대한 공문이에요. 운행 정지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정말 만약에 제가 520D 탔었으면 정말 너무 더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5천만 원, 7천만 원 주고 산 차인데 도로에서 타지 말라니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애물단지잖아요. 차를 타려고 산 건데 도로에 타지 말라고 하니까 참 이것도 어떻게 참 이거 보면서도 가슴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빨리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사실 이거를 이행하기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렌트카를 정말 이렇게 다 균등하게 나눠주면 모르겠지만 차가 필요해서 한 건데 차를 타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다음 시트는 2018년 BMW 판매량 추세에 대해서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년 17년을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3월까지 오르다가 3월 이후로는 쭉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화재에 대한 영향이 없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텐데요. 아무래도 화재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BMW 판매량이 조금씩 급감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BMW를 사도 되는 것인가?
BMW가 이제 국내에서 폭스바겐처럼 혹시나 많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많이 주저앉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BMW 타시는 분도 너무 많고 저도 BMW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BMW 계속 가다가 너무 또 기가 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BMW는 어떤 그룹인가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BMW 미래재단을 설립을 해서 16년까지 이제 누적 기부금이 230억, 지금 뭐 250억, 300억 가까이 됐겠죠. 그래서 미래재단을 설립해서 누구보다도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는 수입 브랜드가 바로 BMW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무려 7,700억을 투자해서 영종도에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 독일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BMW 드라이빙 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한 5번 정도 갔었는데 BMW 타보기도 하고 그냥 구경하기도 하러 5번 정도 갔었는데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세계 세 번째로 대한민국에 건립이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는 현대 기아도 있지만 현대 기아도 이런 드라이빙 센터는 없어요. 현대 기아에서도 못하는 걸 BMW가 해낸 겁니다. 무려 7,700억을 들여서요. 그리고 2017년에는 1,300억을 투자해서 경기도 안성에 BMW 본사를 제외한 해외 기준으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부품 물류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큽니다. 뭐 축구장 33개 크기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말 독일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부품 물류센터가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급도 빠르고 또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런 중점적인 그런 기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8년 올해는 500억을 투자해서 송도에 BMW 콤플렉스라는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냐? 그래서 복합 자동차 문화 공간이에요. 거기서 뭐 전시도 하고 뭐 음악회도 하고 뭐 중고차 그런 센터도 있고 신차도 판매하고 뭐 여러 가지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도 다른 브랜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현대기아는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제 수입 브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브랜드는 BMW밖에 없어요. 벤츠나 아우디, 포르쉐 모두 다 본사로 이제 수익을 얻으면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다 보내게 되는데 BMW만 유독 국내에 재투자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쓸 것이고 그래 왔기 때문에 BMW를 지금 저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BMW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물론 뭐 당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지금 한번 실수는 했지만 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BMW는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고객 만족과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런 품질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MW가 지금은 화재 사건으로 되게 위태위태하지만 이제 BMW가 절대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 기가 죽느냐 혹은 이걸 발판 삼아서 더 크게 새로운 도약을 하느냐는 이제 브랜드의 문제일 텐데 BMW가 이렇게 국내 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BMW는 더 약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더 강해질 겁니다. 상품성도 더 확보를 하고 고객 만족도 더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MW를 저희가 꾸준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BMW에서 앞으로 나올 신차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7세대 BMW 신형 3시리즈 G20이라는 이름을 가진 3시리즈 풀체인지된 완전 신형 3시리즈가 올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 나오고 판매가 되려면 내년 한 중반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3시리즈가 거의 5시리즈만큼의 판매량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BMW에서 거의 핵심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체인지가 되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공개된 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국내에 어떤 트림이 들어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 320D가 일단 들어올 거예요.
이제 디젤 문제가 있었지만 320 디젤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320i도 들어올 거고 제 생각에 330i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도 선택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아무래도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 차량들도 판매를 할 것 같아요. 벤츠에서도 C350이라는 세그먼트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BMW에서도 3 시리즈 하이브리드 모델을 들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한 건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왠지 하이브리드 모델도 한국에 들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외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내는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SUV로는 X2와 X4가 있습니다. 이제 모터쇼,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원래는 올 하반기에 판매가 되었어야 맞지만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는 BMW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BMW는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더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BMW들은 믿고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쟁쟁한 차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BMW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재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 투자할 금액으로 차나 잘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차는 뭐 해외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BMW가 앞으로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약간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멀리 봤을 때 저는 BMW 더 기대를 하고 있어요. BMW가 거의 국내 1위였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BMW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만족과 기대를 쉽게 저버릴 브랜드도 아니고요. 앞으로 BMW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BMW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 무조건 반드시 BMW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쭉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때와 비교해서는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게 있는데 BMW는 분명히 다시 더 활활 타오를 겁니다.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네, 다른 의미로 그런 거예요. BMW는 더 크게 비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BMW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BMW가 앞으로 더 화이팅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하루빨리 이제 5 시리즈 혹은 다른 리콜 대상 차량들이 원활하게 조치를 받고 신속히 조치가 끝나서 별탈 없이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비스 센터나 그 해당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더욱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